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11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북측보다 우리 입주 기업들의 타격이 훨씬 더 클 겁니다. 북한의 5만 4천여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작년 기준 연간 총 1억 달러 선이고, 우리 124개 입주 기업의 작년 총 생산액은 그의 6배가량인 5억 6천만 달러입니다. 통일부 집계입니다. 공단을 폐쇄하면 우리 입주 기업들은 완제품은 물론이고 생산 설비 회수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즉, 투자액 전부를 날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124개 공단 입주 기업들은 대부분 자금 형편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입니다. 이미 받아놓은 수주 물량 약속 못 지키면 이들의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대로 연간 임금 1억 달러가 전부 다 북한 권부에 들어간다 해도, 그래서 개성공단 문 닫는다고 해서 북측의 혹독한 타격, 혹독한 대가 수준은 아니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개성공단 가동 후 작년 말까지 만 12년간 북측에 지불된 임금 총액은 6,600원입니다. 6,600억 원입니다. 연간 1억 달러, 즉 1,200억 원 선으로 오른 것은 작년입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북한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잘 알면서도 이른바 혹독한 대가의 신호탄으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실효적 타격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해행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최근 10년 동안 각종 제재와 고립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내성이 생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는 외교적 채널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그 평화체제를 통해서 제어하는 게 실효성이 큽니다. 경제적 측면은 물론 안보 차원에서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우리 스스로 둔 외통수입니다. 27년 전으로 돌아가 신냉전 시대를 우리가 자초한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4분 38초 됐군요. 설 연휴, 공식 연휴는 나흘이고 방송은 닷새만입니다. 뭐 짧지 않은 연휴였는데 아시다시피 뉴스는 큰 게 많았고요. 명절들은 잘 쇠셨는지 복 많이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가시는데 이동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었는지도 좀 염려되는군요. 그렇지만 이런 일상적인 걱정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알게 되는 어제 오늘의 남북한 간의 금냉 정도가 아니고 신냉전 시대가 왔다. 일촉즉발이라는 단어가 정말 실감이 나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그냥 없었던 일로 지우면서 대북 외교에 새 판을 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와 남북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외교에 나선 것 같다.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 외교의 접근법이 큰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4년차를 맞아 남북관계 및 외교 정책의 기조가 새 판짜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줄의 도발 당시에도 강경론으로 맞대응해 8.25 합의를 일궈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대북 정책 및 동북아 외교의 큰 틀이 방향 전환을 했다는 시그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올 들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미 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협의 착수, 남북교류의 상징적 보루였던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햇볕 정책의 흔적을 사실상 지우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현금이 핵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돈줄을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한 체제의 정점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켜 김정은을 겨냥한 압박에 무게를 실겠다는 함의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북측의 속보 몇 가지 짧게 제목만 우선 전해드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은 남북한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개성공업지구는 폐쇄한다. 그리고 군사 통제 구역임을 선포한다라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남측의 개성공단 내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는 물론 예상된 조치이기는 합니다. 한편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은 오늘 오후 5시 30분까지 모두 추방하겠다. 그러니까 떠나라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설정한 시한인 5시 30분까지는 22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측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실상의 폐쇄인데요. 이것에 대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우리 예상이거나 또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촉즉발이고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죠. 우리 군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1단 추진체 분사구의 잔해물 3개를 인양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1단 추진체로 추정되는 잔해물 3개를 인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해군에 따르면 지난 9일 해군의 기뢰 탐색함인 김포함이 음파 탐지기로 서해 어청도 서남방 65마일 해역의 수심 80m 해저에서 잔해물을 식별했습니다. 이후 해군은 기상 여건을 고려해 어제부터 구조함인 통영함에서 심해 잠수사와 수중 무인 탐사기를 투입해 오늘 새벽 4시쯤 추진체 연소가스 분사구로 추정되는 잔해물 3개를 수거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 잔해물이 북한이 지난 7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1단 추진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해군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일부터 소해함 등 함정과 P3 해상 초계기, 링스 해상 작전 헬기를 비롯해 심해 잠수사를 투입해 미사일 잔해물 탐색 및 인양 작전을 펼쳤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쏘아올린 위성이 현재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 불안했다가 안정했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발사된 북한의 광명성 4호 위성이 한때 궤도에 진입해 안정된 듯 보였으나 또다시 불안정하게 회전하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어제 미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위성이 또 한 번 우주 궤도에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됐고 따라서 무용지물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발사 직후 CBS 방송을 비롯해 CNN 등 미국 언론은 광명성 4호가 불안정하게 회전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핵 잠수함이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 일종의 대북 무력 시위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다음 주 핵 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를 한국에 보내 강력한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를 한국에 파견하는 등 주요 전략 무기를 잇따라 한국에 보내 대북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미 해군의 핵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가 다음 주 한국에 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짧게라도 전해드리겠고요. 자, 정치권 뉴스 좀 볼까요? 정의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문제는 어쨌거나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기다려보겠다. 즉 의장의 직권상정이라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총선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와 관련해 여야 합의를 최대한 기다리되 오는 23일 본회의를 공직선거법 처리에 마지노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얘기가 잘 돼가고 있는 것 아니냐, 느낌이 좋다면서 어차피 여야가 합의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쨌든 여야 합의를 기다릴 때까진 기다려볼 것이다. 참아볼 때까지는 참아야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다만 여야가 본회의를 19일과 23일로 잡은 걸 봐서는 23일이 마지막이라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그때까지는 꼭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애초 총선용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 게시일을 감안해 오는 12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서 다소 물러나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쫓아내면서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 이렇게 말해서 이른바 진박 마케팅 이런 걸 지금 열심히 특히 대구 TK 쪽에서 하고 있는데 SNS 민심만 보자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싸늘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총선 디데이 63일 여권 내부의 진박 마케팅에 대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민심은 싸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설 연휴 기간 최고의 관심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빼면 단연 경제 이슈였습니다. 어제 한국일보가 빅데이터 분석업체 스토리닷과 함께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간 SNS 등의 총선 관련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박 혹은 친박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게시물은 38,423건으로 여야를 통틀어 가장 많이 회자된 정치 이슈였습니다. 네. 그러나 진박과 함께 언급된 표현 중 부정적인 단어는 전체의 57.9%에 달했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는 22.8%로 약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진박과 관련한 부정적인 반응 중에는 천박, 무시하다와 같은 날선 표현이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실패, 서글프다, 초조한 등의 반응도 많았습니다. 네, 아마 천박하다, 천박인데 요즘 박자 돌림이 유행이니까 그렇게 말을 만든 것 같죠. 한편 야권의 총선 이슈, 단일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야권의 총선 이슈인 단일화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반응이 53.7%로 긍정적인 반응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부정적인 표현은 질이 멸렬한, 힘들다, 시간이 부족하다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질이 멸렬하다, 또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쪽에 많이 의견이 모아졌군요. 자, 경제 위기는 계속 얘기되어 왔었던 거고 느닷없이 갑자기 터진 북풍 한파. 그래서 총선 변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출렁이고 있다.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다. 뭐 이런 게 지금 대체적인 분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2개월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서 여야의 전략적 격전 지점이 안보와 경제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는 보수 정당에, 경제 위기는 야당에 각각 유리하다는 지금까지의 선거 통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상대를 공략할 진법 설계에 몰두하는 형국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 등으로 조성된 안보 정국은 과거 선거전에서 북풍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네. 북측의 대남 군사 도발이 남측의 보수 세력을 결집한다는 게 공식처럼 통했습니다. 심지어는 남북 당국이 적대적 동반자 관계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북풍을 두고 여야가 계산이나 셈법, 분석이 좀 확연히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오늘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정세 변화가 선거에서 호재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 차례 입증됐다며 북풍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야권 진영에 흐르는 기류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전 같으면 북풍에 몸을 웅크렸겠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북풍은 익숙해진 패턴이다. 더 시달릴 이유가 뭐가 있나라며 우리 관점에서 안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자체적인 노선과 중심을 잡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야는 그러면서 경제해법에 더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의 선거판도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유권자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된다는 게 여야의 공통 결론입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50%,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현재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대해서 점수를 주자면 수, 미, 양, 가 중에 미 정도밖에 못 주겠다. 이런 대답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 50% 이상이 현재 초중고교 교육 전반의 성적을 수, 미, 양가 중 미로 매겼습니다. 지금보다 더 중시돼야 할 교과목으로는 사회, 한국사 등이 꼽혔고 초중학교는 인성교육, 고등학교는 진로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보육대란 논란을 일으킨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전 계층의 같은 지원 방식보다는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을 원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5 교육 여론조사 결과 초중고교 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점수로 50.6%가 미라고 답했습니다. 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고등학교는 양과 가가 51.6%로 가장 많아 고등학교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초중은 그냥 뭐 수미 미 정도인데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형편없다. 양 또는 가, 가장 나쁜 거죠. 가. 이 양이나 가에 해당한다. 이게 51.6%. 이것도 516이네요. 네, 고등교육이 얼마나 불신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자, 대중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아주 웃음 속에 날카로움 이런 것도 많이 드러내고 아주 독특한 분이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데, 심리학과 교수인 연세대의 황상민 교수를 연세대가 갑자기 해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 대학본부가 대중심리학자로 유명한 황상민 심리학과 교수를 최근 해임 의결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연세대 대학본부와 문과대학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지난해 말 황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달 29일 해임 조치했습니다. 이 징계 결과는 지난 1일 당사자에게 통지됐습니다. 앞서 대학본부는 황 교수가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외부 겸직 위반 사유를 적용해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황 교수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 교수는 오늘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연구소에서 2004년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명목상 연구이사로 있었다며
2014년에 안식년을 맞아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 활동을 했는데 대학 본부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가수 인순이 씨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검찰이 탈세 의혹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0억대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된 가수 인순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가 인순이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해 수사키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조세 등 경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박 씨는 지난 5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인순이가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약 40억 원을 차명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 소득 26억 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순이는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억 원을 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가수 인순이 씨 반응은 뭡니까? 인순이는 박 씨의 고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인순이의 투자금 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1심 판결이 유지됐지만 검찰 상고로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측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조치에 대응한 북한 측의 최근 나온 반응을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거기에 있는 남측의 모든 자산은 동결한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30분까지 남측 인사들을 추방한다. 모두 즉각 떠나라 라는 얘기고요. 아울러서 개성공단을 군사구역으로 선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대단히 위중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콘서트 사람이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열립니다. 오는 2월 15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콘서트 사람 2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MBC에서 해직된 이용마 기자를 모시고 현 언론의 문제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 한일교류 프로젝트 그룹인 3, 뜻, 소리가 출연합니다. 노차사, 노래패 우리나라, 아카시아 출신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으로 여러분을 새로운 민중가요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입장료는 물론 무료! 2월 15일 월요일 콘서트 사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해!